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가 한 명 또 들었습니다. 이제 무려 10명입니다. 저희가 텐션을 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번 주는 이제 지지 저항 돌파 추세, 저번 주에 음, 거의 약 1시간가량 음, 노국동 팡님께서 강의를 음, 해주셔서 음,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병장 씨 책 읽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거기서 추세를 저번 시간에 못해서 일단 추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음, 이제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음, 박병창 씨의 추세를 들어가려면 음, 다시 이분이 말했던 매수 음, 3원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다시 보면은 음, 이제 1원칙은 이제 5일선 위에서 장대 양봉 강한 상승이 있을 때 음, 이제 전일 종가 아래로 하락하면서 저점이 형성될 때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또 튀는 순간을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 어떤 말이냐면 음,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그널인 거예요. 요게 지금 제 화살표 보이죠? 음,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다시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 이제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하는 이 시점에 음, 올라타야 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단타성이 강해서 약간 음,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고 뭐 약간 요런 좀 음, 이야기가 강했습니다. 음, 네네. 그래서 뭐 더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이제 이 정도로 이런 측을 설명했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장기로 이걸 바라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매수세가 붙는 순간은 어 그렇게 급락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들도 어쨌든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기에 바로 나가진 않을 거고 그 기준은 상승의 50%를 거래량이 실려서 음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1 원칙이었고요. 이 원칙은 이제 5에서 21 선에 이제 걸려 있고 이제 눌림목 매수 법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51선 위에서 사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딱 두 가지 케이스인데 상투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케이스 그리고 추세 상승인데 잠깐 조정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러지거나 이게 잠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건데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냐면 하락하는 동안 거래량이 없으면 이걸 이제 조정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고 이 폭이 이제 상승폭의 50% 여기서는 이제 계속 50%를 강조하고 있었고 이제 강한 주식이면 11선 전후로 조정이 종료되고 상승 추세가 올라가고 아니면 이제 하락 전환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시 그 단기 매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추세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요거죠 빨간 거 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5일선 위에서 급등 딱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이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쭉쭉쭉 또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하다가 요 내려가는 요 타이밍일 때 거래량이 또 없잖아요. 이때 이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상승을 노린다. 요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3원칙은 21선 아래에서 움직일 때요. 이제 21선 아래에서 계속 급락이 되면서 그 중에서 거래량 증가와 양봉 만드는 주식을 찾아서 이게 직전 저점 위에서 다시 상승하면 확실한 추세 전환이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계속 21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시그널이 온 거다라고 하고 이제 직전 저점보다 이제 위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요 직전 저점보다 근데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워딩으로만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어쨌든 요 아래로 내려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 전환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매수는 요 타이밍을 잡는 것 같아요. 예,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이거는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이때 뭐 먹어서 팔거나 뭐 더 쭉 그어보고 뭐 손절 라인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3원칙이 있는데요. 이 3원칙을 기준으로 이제 추세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승 추세일 때 매매 타이밍은 이 추세선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추세선에 맞게. 그리고 이제 이 추세선 딱 그었을 때 위에 걸리면은 고점이면 그냥 하는 거고 잠깐만요. 이 주석을 좀 킬게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이렇게 그냥 자기가 그어보고 이렇게 있다가 요 구간쯤에 산다. 요 구간쯤에 판다. 돌파하면 다시 산다. 뭐 이런 이제 매매 타이밍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초보자도 쉽다. 이제 근데 이분은 이제 이래요. 그 추세는 사실 사후적 설명은 쉽다. 근데 실전은 사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하락이 될 때 이게 추가 하락이냐 횡보냐 반등이냐 판단이 필요한 건데 이게 쉽지 않다인 거고 이런 반등을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 포인트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률 싸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글이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네. 그리고 이제 실제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냐인데 이제 상승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락 반전하는 시점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하락 움직임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이제 매수로 잡아라. 이제 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언제 멈추고 그걸 어떻게 알죠? 이제 라고 했을 때 이 매수 호가, 매도 호가를 활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잔량을. 그래서 상승할 때는 매수 호가 잔량이 쭉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매도 호가는 이제 점점 주는 거죠. 이 호가 잔량이. 그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가는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또 급증을 한대요. 예. 그러고 매도 호가도 급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증가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매도 호가 증가가. 그러면 이때는 팔아야 되는 타이밍. 네. 그래서 요 두 타이밍을 알려줬고요. 요 호가 잔량을 가지고 반대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도 호가가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음. 증가하고 매수 호가는 주는 거죠. 음.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매도 호가가 급증가한다고 합니다. 음. 이게 아마 실망 매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긴 하던데, 음. 그럼 매수 호가도 줄겠죠.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도 호가 잔량이 이제 하락이 멈추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뭐 적용해 본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책 음.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음. 그리고 하락 추세는 일단 초보 이 책에서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이 매수 반등 나올 때 곧바로 또 매도가 필요하고 이런 기술적 매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어렵다. 약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초보자들은 아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음.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건지 이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던 이미지들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음. 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바뀌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런 사후 분석이 아닌 상황에서 이때 내가 과연 안 팔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의 그래프.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이런 추세 전환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 저 책 내용은 전체였고, 다음 책 내용은 패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추세를 마무리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복습을 위해서 정리를 해봤고,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배운 지지저항 돌파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가 이런 어느 전 저점을 만들면서 전 고점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봤었었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걸 이제 상향 돌파라고 한다. 그리고 지지를 돌파하는 걸 하향 돌파라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익혔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지지선 근처에 오면 분할 매수를 우린 준비해야 된다. 네. 저항선 근처에 오면 분할 매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를 염두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직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형이 준비해 주셨던 자료들을 좋은 자료들이니까 한 번 더 리마인드 차원에서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잠깐만요. 네, 요거부터 봐야죠. 이 정리 2는 지지 저항 선의 이제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인 거고요. 총 4가지인데 이제 이평선, 5일선, 21선, 60선, 120선, 240선, 300일선 등이 있고, 이제 종목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가 다 다르다 라고 해주셨고, 이거 판단을 해야 되고, MA, EMA, WMA 종류가 있고 EMA를 추천한다. 그래서 이걸로 봤으면 좋겠다. 그랬고, 요거는 한번 나중에 저희가 뭐 라이브를 하던지 뭔가 한번 형이 직접 한번 해보는 모습을 저희가 담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평균 값이 클수록 강한 음. 의미를 갖는다, 저항을 갖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었고, 이제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움직임으로 지지저항선을 찾자. 기준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도 되게 중요한데, 전고점이 어떤 저항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전저점도 지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실린 그 봉일수록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가격대에 대해서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시장에 관심 있는 가격대가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전주가 1,000원이 되는 거는 큰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1억에 대한 저항을 받는다. 이제 1억 이상은 안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도 3,000은 못 넘어. 혹은 3,000은 버텨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저항이 되기도 혹은 지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만전자 이렇게 해서 또 저항이 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선 얘기해 주셨고, 네. 고점을 저점을 그래서 각각 연결해서 만든 선이고, 고점을 연결하면 그 하락 추세선이고, 요게 어떤 이 추세선을 몸통 돌파가 일어나면 상승 추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몸통 돌파가 일어나면 이런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인 거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해서 만든 상승 추세선이 반대가 될 경우에는 하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점을 연결해서 만든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경우 몸통 돌파가 된 경우 이제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형이 정리해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라. 너가 발표하는 내용이 끝난 건가, 다? 아니요. 뒤에 이제 또 있는.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럼 일단 뒤에 거 먼저 하고.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3입니다. 정리 3인데 실제 저희가 배운 걸 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주린이로서 요 이마트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길게 잡으면 어려워서 1년 6개월, 3개월, 한 달 이렇게 총 4번을 캡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1년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은 거는 이게 이제 아이고, 네, 이게 이제 그거죠. 상승 추세선. 아니 이게 뭐라고 하더라. 저항 맞나요? 저항 저항은 아니야, 사실.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왜냐면, 잠깐만, 키로, 뭘 누르면 되지? 옵션 보기, 주석 달기. 일단 제 거를 좀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요 기간의 차트로만 보면은 네, 지금 요 라인을 큰 거잖아.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항은 맞지만 저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현재 이 차트에서 가장 큰 추세를 보자면 이 두 가지의 선을 갖고 이걸 상승 채널이라 그러거든. 네네, 상승 채널이라고 해서 이 큰 채널, 이 통로 내에서 차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의 윗단은
저항이 되지. 음, 그리고 밑단은 지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고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어. 아, 네네. 아, 그러면 맞네요. 네. 응, 네. 그러면 다시 응, 해보면 일단 이제 제가 이거를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빨간 두 선을 그어 보니 약간 상승 추세구나. 1년만 봤을 때는 응, 네,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일단 응, 응, 1년을 가지고 그렇게 인지를 했고 이제 응, 6개월 선을 봐보니 응,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응, 여기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게 5일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5일선을 지금 계속 돌파하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 5일선이 떨어지는 아마 요 시점 정도에는 손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응, 근데 상승이 이제 있는데 응,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이게 과연 추세 전환을 한 것이냐 응, 이제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응, 했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선은 요 정도로 봤었고 3개월로 보니까 또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3개월로 보니까 이 저항 지지를 그어보니 하락 추세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 1년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나 3개월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구나가 이제 인지를 했었고 이제 한 달로 보니까 이번에는 또 골든 크로스가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이 5일선이 이 21선을 뚫고 가게 된다면 이거는 또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장대 양봉을 내일 나, 내일 나온다면 뭔가 추세 전환을 확실히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응, 그리고 좀 네. 이 같은 관점으로 응, 3전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응, 네, 한번 다 같은 관점이라 한번 응, 같이 봐주시면 응, 1년을 보니까 하락 추세로 가다가 상승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렇게 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응, 그리고 6개월로 보니까 응, 어, 이 특이하게 이렇게 뛰는 값이 보였어요. 이렇게. 응, 응, 근데 거래량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좀 큰 값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음봉이 크게 나는데 이게 이 거래량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거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응, 그랬었고 이거를 3개월로 또 보니까 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5일선 있잖아요. 이 5일선을 지금 몸통 돌파했더라고요. 5일선 몸통 돌파하게 되면은 이건 또 하락 추세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달을 또 그어보니 또 상승 추세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거래량이 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서 이게 추세 전환이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한 건 끝이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아까 추세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지 저항 이야기해봤고 지지 저항 기준 자료 이야기했었고 그 이마트 3전 이렇게 분석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피드백은 매운맛에서 듣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